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진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선택 설계자들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 작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부터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까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정확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직의 리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편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5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이 전 세계가 석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때 이 프랑스의 두 젊은이가 국영 정유 회사인 알프 아키텐에 방문합니다. 프랑스도 석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알프 아키텐에 방문한 그들은 굴착 작업이 없어도 매장된 석유를 탐지하면 이 석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특수 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공중에서도 석유 냄새를 탐지할 수 있고 이 석유의 매장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신기술을 발표했을 때 조직된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 기술을 테스트할 때도 리모컨을 사용하여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알프 아키텐의 연구개발팀의 과학자들 또 CEO와 경영진들이 모두 믿었고 이 기술을 승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기꾼과 같은 이 두 젊은이들은 이 기술의 투자를 위해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까지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이 알프 아키텐은 이 10억 프랑을 이 두 젊은이에게 지불하였고 무려 기술의 개발이 4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알프 아키텐뿐만 아니라 이 여러 기업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편향 때문입니다. 알프 아키텐의 리더들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즉,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어떤 의견 혹은 어떤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념을 반박하는 다른 정보들은 무시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또 다른 편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애플을 성공하게 만든 인물,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 혁신에 대한 생각, 발표 기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옷차림까지도 모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영웅은 스티브 잡스이지만 성공한 것은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6만 명에 이르는 애플의 직원들 역시 나름대로 애플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도 애플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단지 스티브 잡스만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모방하는 것은 바로 귀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방면으로 분석해야 하고 또 주변의 환경과 우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 속에 이 미묘하고 복잡한 이 편향과 오류가 존재하는 건데 경영자 여러분들 또 리더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좀 더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직의 리더로서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또 의사결정의 설계자로서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대립되는 관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 구글의 구글러들은 이 출근을 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주차장에 모여서 격렬한 하키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키 스틱을 가지고 서로 막 공격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는 이 격렬한 플레이 때문에 뭐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사실 되게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좋은 의사결정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갈등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립되는 의견이 없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런 생각과 관점의 다양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설계자로서 리더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화를 설계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해결책은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이 대부분 기업과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 유아인이 연기했던 주인공 윤정학은 이 국가 경제의 부도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윤정학이 말한 대로 IMF 경제 위기가 닥쳤고 모두들 파산했을 때 윤정학 씨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이 윤정학이 경제가 위험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다른 관점을 또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대립적이고 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의 과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솔직하는 피드백 문화가 혹시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이 편향을 극복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Business is life.